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경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다수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일시적인 경기 침체 문제를 넘어서서 구조적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야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이 자본시장이 정상화 또는 활성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제 사실 자산 시장이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 부동산 집가 급등에 따른 많은 폐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리죠.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자본시장이 좀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사실 외국 선진국들이야 다 이 주식 투자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주식 투자해서 배당 받아가지고 생활비도 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배당도 별로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주가도 잘 안 오르고 가끔씩 보면 누가 주가 조작해가지고 훔쳐가질 않나. 심지어 분명히 우량주라고 생각해서 장기 투자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살찐 암수라고 생각해서 사놨더니 송아지 나와가지고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도 하기 어려워진 거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참 듣기 싫은 얘기이긴 한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뭐 그런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대한 좀 불신이 많아진 상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의견을 많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제가 발언하면 아마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그걸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정책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사실 많이들 지금 볼 겁니다. 생중계에 대해서. 이럴 때 한 번씩 하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자본시장은 어떻게 바뀌는 게 바람직한지 여러분 육성으로 우리 국민들께 좀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비공개로 바꿔서 공개적으로 하시기 어려운 얘기,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주가지수가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꽤 지금은 휴면 개미인데 꽤 큰 개미 중에 하나 있어요.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제가 잠깐 대통령 선거에 떨어져가지고 상당 기간은 정치를 안 하겠다 싶어서 그때 나름 영국 끝에 조선주를 좀 사놨더니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방산주 산 거 아니냐 이런 해괴한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도로 팔았는데 손해보고 지금 3배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시장에서 또 자본시장에서 좀 혜택을 누리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지금 오늘 얼마 가나 모르겠는데 한 2,5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한 5천 정도, 4천 정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회사의 자산 가치도 늘어날 테고 그 투자한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 테고 대한민국 전체 국부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됩니다. 이 조작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되고 공시 엉터리로 해가지고 또는 비밀정보 이용해서 누군가는 득보고 누군가는 손해보는
이런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이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아니 이런 집안에서 막 혜택 보고 이 규칙 안 지켜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장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심화되어 있죠. 혹시 전쟁 나지 않을까 이런 나라에 투자하기 어렵죠.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 현장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대한민국 방향도 잘 제시해 주실 분들이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님 말씀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증권,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라는 거는 그냥 파이프인 것 같습니다. 파이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수압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선업개미, 즉 해외로 돈이 빠져나오거나 부동산, 코인 굉장히 많은 대체 시장 쪽으로 돈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이프의 기본적으로 수압이 약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밸류업 같은 부분은 누수에 해당됩니다.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냐면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죠. 물이 새게 되면 아무리 수압이 세다 하더라도 파이프에 물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가 예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산의 어떤 증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노후를 보장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결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라라고 해서 뉴 IRA를 만들어서 모든 젊은이들이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만 주식시장을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에서 젊은 사람들의 더 참여를 유도하는 굉장히 종일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이프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주주 환원율을 높이고 올해 중국보다도 주주 환원율이 낮습니다. 중국이 잘 알기로 32%, 대한민국이 2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고요. 그다음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어떤 대주주의 사익 추구의 금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같은 결국 누수가 없도록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업이라는 부분도 사실 일본에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계속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파이프의 각도입니다. 각도를 높여야 말씀 주신 4천, 5천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업의 어닝과 결국은 멀티플,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거냐, 몇 배를 받을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미중 갈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적 아젠다로 뭔가 꿈이 필요하다. 저는 펌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서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인더스트리를 봤을 때요. 굉장히 많이 중첩되는 산업이 피지컬 AI로 봅니다. 즉 28세기에서만 머무는 AI가 아니라 기계, 물질과 합쳐지는 피지컬 AI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동차나 반도체나 기계, 조선, 방산, 에너지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가장 어떤 건 규집합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자본시장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꿈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국민이 자신감을 가질 필요 있다. 이런 말씀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분만 더. 잠깐만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죠.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산업 경제 정책이 과연 뭐냐 이게 지금 없죠. 나름 정부가 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체감하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이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게 아마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점도 저희가 각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AI를 비롯한 AI 응용 AI 영역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방향일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산업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특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또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시가총액은 15인데 사실 경제력 수준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종목 수는 세계 5위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함의가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실제로는 거의 가치가 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미국 시장, 일본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상장기업 수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상장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지 못한다든가 또 지속 가능성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지 못한다든가 하면 사실은 그 상장 폐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 보면 백화점에 촉과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잘 안 되는 그 상점은 골라내고 더 유망한 상점 자꾸 넣어줘야지만이 백화점에 온 고객들은 어느 상점을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좋은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촉과낼 수 있는 정책. 그 저항이 좀 심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긴 하지만 좀 대국민 설득을 통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든다는 그런 논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붙여서 저도 하나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소위 주가 순자산 비율, BPR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0.12 막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거 빨리 사가지고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적대적 M&A를 하든지 해가지고 청산하면은 0.1이면은 이론적으로는 10배 남는 장사 아닌가요? 근데 그런 주식이 왜 있는 거예요? 그 PBR이 1 이하인 기업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 존재한다는 게 참 큰 문제이긴 너무 한데,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PBR 1 이하인 기업들이 자산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규모는 작다든가, 성장성이 떨어지죠. 예, 또는 전통적인 그런 기업이라든가, 전통 제조업에 기반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우리 삼성전자도 PBR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상장되는 주식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 PBR 1 이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금 PBR이 0.8 정도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PBR 1.6 정도, 그러니까 더블만 만들어도 사실은 딱 5,000포인트 아니고 5,000포인트가 되는 5,000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1.8이라는 것이 정말 높은 수준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1.8 이상인 기업, 미국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이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PBR을 2배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아까 우리 오태봉 센터장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밸류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단기간 1년 사이에 이렇게 끝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 총리 이후에 한 10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했던 거고, 그 결과를 사실 온 국민이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아까 예비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주가수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결과를 우리 주식투자자, 펀드 투자자, 국민연금도 보게 됩니다. 각종 연기금 공제를 다 보게 됩니다. 그 돈들은 전부 국민들 돈입니다. 그 국민들 돈이 불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멸기간도 늘어날 수 있고, 예정기간도 더 늘릴 수 있고, 국민 전체의 어떤 복리 후생이 증대되는 그런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관에 시장에 물 흐리는 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100수십억 불이라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포주도 문제고, 하여튼 전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장기 투자하면 어느 날 송아지 나와가지고 딴 데 팔아먹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 금투협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회도 그러시고 어쨌든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좀 제대로 좀 주가가 형성되는 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에도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번에 상법 개정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으세요? 저는 정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저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거부하고 재의결을 하니까 부결돼 버리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게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좌절된단 말이에요. 상법 개정되면은 지배적인 대주주들 횡포가 좀 줄어들 거다.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좀 줄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게 또 무산되니까 이런 것도 예측 불가능성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상식적으로 맞는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힘 있는 특정 소수의 저는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 사회의 합리적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좀 정상적 질서를 못 만들잖아요. 그걸 모두가 피해보는데 우리 금투협도 이럴 때 한 말씀씩 하세요. 예, 예비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배당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우리 그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내부에 이제 현금을 쌓아놓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현금은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쪽으로 쓰이던가, 안 그러면 아이들 머니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하고 달라서 유럽 기업하고 달라가지고 오너이면서 경영자인 그런 기업이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배당 의사 결정을 하는 분은 오너이면서 경영자거든요. 그분들은 배당 의사 결정을 많이 하면 하게 될수록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배당에 대한 어떤 그 의사 결정을 많이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받는 그 배당금에 대해서 그 종합과세를 통해서 약 49.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받으면 50억을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왜 많이 하는데, 일본은 많이 하는데 왜 한국은 못하느냐라는 부분은 약간 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딱 빌립 속에 갖다 놓고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배당 소득세 문제를 좀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면서 경영자인 CEO가 배당 의사 결정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자금이 결국은 모든 국민한테 골고루 들어가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년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배당 소득을 통해서 노년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은행에 뭐 2% 예금 가지고서 맨날 그 2%에다가 안 되니까 원금 컬어서 쓰는 이런 구조를 해가지고서는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네. 배당 소득세를 현실화하면 배당이 늘어날 거다. 네. 근데 전에 한번 시행을 해봤더니 별로 안 늘었다는 3년 배당 무슨 특별세제인가 뭐 하다가 취소해버렸잖아요. 네,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자 인구라든가 국민들의 수준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의 어떤 배당 세제하고 지금의 배당 세제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네. 실시되면. 사실 저도 배당 소득세를 조정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세수 감소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진짜 배당을 늘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냐.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좀 배당 성향이 진짜 올라갈까. 시뮬레이션 하든지 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코스피 5천 돌파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 그냥 이거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가능하더라도 좀 천천히 올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네. 5천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합당 얘기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왜 자꾸 이소영 의원한테 합당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합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거 왜 또 얘기를 해서 경제 또 지금 더 심해져. 5천 또 다 붙여요. 죄송합니다. 댓글을 왜 소개했어? 아,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어제 경제 관련해 가지고도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분입니다. 박시동 평론가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천 사건입니다. 네. 예. 5천 얘기 먼저 할까요, 그럼? 5천 갑시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의 순간을 함께 하고 있네요. 역사의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예. 우리 주식시장이 1956년에 처음 열었어요. 이게 오래됐죠. 1900. 예. 1900. 56년에. 56년. 오래됐네. 네. 한 70년 만에 대기록이 이제 세워진 와. 거고요. 1980년에 100으로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1000이 될 때가 1989년이더라고요. 1989년이 1000. 아니요, 1000이 처음 넘었고 어.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07년에 이제 2000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13년 5개월이 지난 2021년에 3000 시대가 됐고 예. 다시 또 4년 10개월이 지난 2025년 작년에 40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단이 올라가는데 어떤 때에는 18년이 걸렸어요. 네. 그런데 4000 돌파하고 5000 가는데 정확하게 한 분기 걸렸습니다. 와. 3달 걸렸어요. 야. 대단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가파른 속도로 대단해. 드라마틱한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은 아까 제가 왜 일부러 18년이 걸렸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사실은 세계 시장이 커나갈 때 우리 시장은 그에 발맞추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시장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화석 같은 시장. 화석.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켜켜이 나뭇잎 쌓이듯이 쌓여만 가면서 조금씩 눌러가면서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한 18년 걸리는 거죠. 1000 올라가는데. 네. 근데 이제는 생물 시장이 된 거죠. 씨를 뿌리면 그게 갑자기 꽃으로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화학적으로 커나가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화석처럼 죽어 있는 시장이 이제 살아있는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동안 이제 잠깐만 돌아보면 5천이 그러면 왜 가능했냐? 5천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볼 때 여러 이제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누군가 사실 시장에서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5천까지 오는데 풍부한 유동성이 바탕이 돼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일단 네. 하나의 팩트로 보고요. 네. 팩터로 보고 또 하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확실한 실적이 예. 증시를 끌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가 뭐냐면 다 좋다 이거예요. 야, 한국 기업이 뭐 언제는 실적이 안 좋았느냐, 기술이 없었느냐 이럴 수 그렇지.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는 안 돼. 라고 우리를 점수를 주지를 않았던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거쳐지고 나니까 제값받고 평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시장 정상화 조치, 정책 모멘텀 아. 이게 결정적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언제는 실적이 안 좋은 적이 없었느냐 맞아. 있었느냐 이렇게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확실하게 달랐던 포인트는 우리 시장을 재평가받게 만든 정책 모멘텀, 그렇죠. 정부 여당의 시장 개혁 조치가 확실하게 5천 시대를 끌어왔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5천을 맞이해서 의원님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 맞죠? 네, 오늘 오찬 초대해 주셔서 청와대 와. 갔다 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딱 맞췄어요? 아니 놀라울 정도로. 아니 그래서 저희도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오늘 가신 분들 이름이 코스피 5천 특이죠. 네네. 네. 아니 어떻게 이걸 맞췄어? 그래서 정말 이게 날짜를 누가 고른 거냐. 네. 너무 뭐 이렇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저희끼리 농담으로 했었고요. 와, 진짜 신기하네.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가서 어떤 이야기가 예. 있었습니까? 일단 가기 전에
그 오늘 아침 9시에 딱 장 개장하자마자 5천을 넘겼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시에 의원총회가 있어서 의원들이 좀 일찍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자마자 네. 저를 막 둘러싸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 왜? 얘기를 좀 먼저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싶은데 왜? 제가 그 작년 9월 초에 전고점 3,300을 한번 돌파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전고점을 한번 넘었던 시점이 작년 9월이거든요. 아. 근데 그때 이제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들어있는 단톡방에다가 우리 전고점 돌파 기념으로 ETF 투자 챌린지를 하자. 우리 다 같이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적립식으로 ETF 이제 투자하자 아, 이런 네. 제안을 올렸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뭐 관심이 없으셨고 그 중에 일부 분들은 좋은 생각이다. 나도 챌린지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ETF를 다 투자를 하신 거예요. 시작을. 네. 근데 그 소수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은 네. 대박 났네. 대박 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밥을 사시겠다고들 하시는데 네. 나머지 분들은 굉장한 허탈감을 느끼시면서 왜 그때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았냐. 뭐야. 그냥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걸 추진하지 그랬냐. 그러면서 오늘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이제 분들은 그런- 그 당시에 고문을 냈어도 안 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와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후회하고 많이 있습니다. 계시고 네. 그 오늘 이제 청와대 갔을 때는 언제인가에서 계속 기분이 좋은가 봐. 기분이 아니, 뭐. 좋은가 봐. 그러니까 약간 그 이런 전현희 의원님의 한계가 좀 느껴지긴 아. 해요. 아니 그 당내에서 전현희 의원만큼이나 노잼이신 것 같아요. 많이 제가요? 놀랐습니다. 전현희 의원급입니다. 오늘 좀 지금 많이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지금.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과 함께 TF 구성하십시오. 노잼 TF. 네. 갑자기 노잼 프레임이 씌워지고 나니까 말문이 막히는데 네. 자 그리고 이제 오찬에 갔죠. 네, 오찬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좋은 아니, 날이니까요.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네. 예, 제가 이제 재미없을 때마다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전현희 의원이랑 빗대요. 그럼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 아니 그 전현희 의원한테 너무 들어하시네 다들. 아니 뭐 그렇게 차이도 안 나는데 두 분이.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이 거기서 멘탈이 나가요. 내가 그 정도였나 뭐 이런 그 느낌이구나. 아니요, 전현희 의원님 존경합니다. 예. 자 오찬 자, 가셨고. 오찬 갔죠. 어떻게 타이밍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 맞춰가지고 오늘 또 코스피 오천 특위 분들과 함께 오찬을 가졌어요. 그럼 몇 분이 가신 거예요? 한 10분 넘게 가셨고요. 예. 10분. 전현희 의원님도 가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예. 등재되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예. 지금 조금 약간 같이 있다가 네. 와서 그런 약간 영향을 영향을 좀 받았다. 요거는 저희가 선처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참작 사유가 될 것 예. 같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분위기는 좋았겠어요. 딱 마침 이렇게 오늘 날을 잡아가지고. 분위기도 분위기 좋았고요. 근데 이제 막 너무 좋아, 뭐 신난다 이런 그거 분위기보다는 예. 좀 느슨해지지 말자는 말씀을 그거 진짜 최고다. 앞부분에 하셨는데 예. 저는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딱 뭐라고 제가 오늘 너무 대통령님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셔서 막 이렇게 엄청 빽빽하게 메모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처음 딱 식사 나오기 전에 예. 얘기하시면서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좀 정상화로 가려면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요거 주가에 반영되죠. 네, 너무 중요하죠.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근데 좋아. 그거의 네. 근거가 뭐냐? 네. 근거. 이 우리나라 이제 PBR이 원래는 막 0.8, 뭐 0.9, 1.0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서 1.6이 됐는데 신흥국, 개발도상국 평균이 2.0이어서 아직 그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가. 그리고 저는 상황 진단이 너무 정확해서 놀랐는데 사실은 그 AI 랠리, 인공지능 반도체 실적 이제 요게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특정한 종목, 특정한 종류의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이 많이 일어난 거여서 예. 여전히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주가가 정상화되지 않았다. 예.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어제 본 그래프가 네. 이 빨간색이 코스피인데요. 잘 안 나오겠지만 네네. 이 33개의 반도체, 뭐 방산, 원전, 조선, 로봇 요 다섯 개 테마의 33개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이끌었고 나머지 700여 개의 기업들은 떨어졌네. 오히려 아. 이제 거의 한 작년 한 10월 정도 수준에 네. 머물고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양극화가 좀 네.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네. 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증시 시장 체질이 개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해야 될 일이 많고 마음 먹은 김에 시장 개혁을 제대로 하자. 오, 진짜 네,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써왔잖아요. 진짜. 마음 먹은 김에 시장 개혁도 제대로 하고 우리 정부 때 이번에 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좋은 기회가 없을 수가 있다. 야, 네. 이건 뭐 그냥 이거 뭐 주가 올라가는 소리 들립니다 또. 너무나 중요한 그렇잖아요. 말씀이네요. 여기서 샴페인 터뜨려 버리면 이거 오히려 꺾이는데 좋은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에 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4,900선을 돌파해서 5,0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이지만 상승폭이 첨단 기술 위주의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펀더멘털의 뚜렷한 개선이 없어서 다시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취임 후에 지금의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의 코스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특정 섹터 또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릴 수 있지 않냐. 약간 논리 무슨 것 같아요? 즉 대부분의 종목은 오르지 않았다. 그럼 떨어질 일도 없겠죠. 그게 문제이긴 해요. 모두가 다 오르면 좋죠. 근데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 없어요. 개선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죠. 주식시장은 세상 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죠. 안 오르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죠. 오르는 데는 또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뭐 그렇게 쉽게 막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 쉬우면은 과거에 왜 3,000포인트도 못 넘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했겠어요? 넘긴 넘었군요. 저는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죠. 전문가들도 못 맞히던데. 그러나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선거 전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평가되어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 그거는. 보통 한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지표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핵심적인 지표가 주가 순자산 지수 PBR이라고 그러나요? 누가 PBR, PER 잘못 말했다가 엄청 혼나고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현재는 주가 순이익 지수 PER 이게 엄청 낮잖아요. 대만보다 낮단 말이에요. 저개발 국가보다 낮아요. 대한민국이니까. 왜? 대한민국이니까. 그 핵심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거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는 몇 개가 있죠. 첫째,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저기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맨날 전쟁할 듯 하는데 그게 한국 주식 살 거예요. 대만 주식 살 거예요. 대만도 저기 중국이 뭐 침공을 하네 마네 그러긴 하지만 우리보단 덜하다. 뭐 차라리 뭐 일본 거 사죠. 예를 들면 미국 거 사지. 이 평화 리스크. 두 번째로는 저 한국 주식은 못 믿겠더라.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갑자기 떼가지고 분리 상장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어보고 알맹이를 쏙 빼가더라. 내가 분명히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가 주인이 남이요. 이거 화나요 안 나요? 그 송아지
소를 왜 삽니까? 안 샀죠. 경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이 맨날 주가 조작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치 리스크죠. 이게 뭐,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요거를 해서 해결하면 개선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선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000원 넘어갈 거다. 일단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평화 리스크가 그것도 뭐 전쟁하자고 그러고 막 무인기 띄우고 무슨 전투 헬기 막 국경선에 막 왔다 갔다 떼지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지배 구조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 조작은 혹시 규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대만으로 3,000 넘어갈 거다. 3,000 넘잖아요. 대신에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진짜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그냥 주가 조작하는 사람 정신 차리라니까요. 우량주 장기 보유하세요. 그 정신에.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다. 경영 지배 리스크 그거 없애야죠. 공정하게. 한 주를 가진 주주나 100주를 가진 주주나 한 주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한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면 매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예? 고자세를 한 판 붙어줘 그냥?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가장이 뭐 성질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닙니까?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예? 이렇게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요.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평가만 돼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 숫자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4,000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5,000 얘기는 솔직히 아니고 5,000을 바라보는. 근데 5,000을 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거기는 요인이 있죠.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있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한 정도의 화랑이죠. 그건 예측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을 넘어가네 만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떨어졌던데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 매수세가 엄청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밤 분위기로는 확 떨어졌어야죠. 그죠? 어제 미국장이나 국제 정세에 비춰보면 대폭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 장의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제가 그때도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합니까? 아니, 똑같은 금 한돈 반지인데 이재명이가 가진 거는 2만 원이고 저분이 가진 거는 5만 원인데 또는 저분이 가진 건 80만 원이에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제가 가격 받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가 한 돈짜리인데 이거 80만 원짜리야 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곡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정상화. 중요하잖아요.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을 찾아가는 중. 그리고 이제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나 뭐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해야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를 바라보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경고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금반지도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이 억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기 위해 주가 조작은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리스크를 뿌리 뽑고 한 주를 가진 주주도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거죠. 정치가 바로 서구 평화가 정착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성과가 보여주게 되었고, 인위적인 부양이 아닌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 모두의 국부가 늘어나는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의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그의 의지가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